안녕하세요. 쇼팡의 사진 이야기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 카메라예요. 이 카메라를 오늘 저는 숙주라는, 호스트라는 명칭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숙주라는 거 SF 영화나 뭐 의학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숙주가 있으면 여기에 공생관계가 있는 게 있고 기생관계가 있는 게 있잖아요. 이 사진 공생도 있고 저는 기생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생은 뭐냐? 바로 첫 번째, 보도사진 전공자가 있어요. 보도사진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쓰는 거죠. 이 호스트를. 공생입니다. 두 번째, 광고사진, 제품사진 등 상업사진을 위해서 이 카메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패션사진도 그거에 포함이 되고요. 세 번째, 예술사진. 저처럼 사진작가, 상업사진도 하지만 나름대로 전통 예술을 하는 작가다라고 해서 이름을 션팍이라는 예명을 써가면서 또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저를 봐도 바로 예술사진을 하는 걸로 이 호스트를 쓰고 있어요. 이 호스트, 이 카메라, 사실 저는 상업사진에서 영상으로도 쓰고 작가로 작품을 찍을 때도 쓰고, 물론 카메라를 다양하게 쓰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몇 개의 카메라를 정해가지고 상업사진 찍을 때도 있고 예술사진 찍을 때도 있고 보도사진 찍을 때도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호스트는 하나인데 이걸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전공들은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과연 근데 호스트는 하나인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게 도움이 될까? 정말 내 인생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 오늘 40번째 수업에는 이걸 조금 제 나름대로 솔직하고 담백하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림이나 음악은 천재성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천재성. 여러분도 어떻게 보시나요? 천재성은 어릴 때부터 그 재능이 보여야 되는 건데, 이 그림이나 음악은 어느 정도 어릴 때 재능이 보여요. 왜냐? 인간이 교육을 통해서나 지식을 통해서 어떤 스토리를 파는 게 아니라 그 순간 그 아이의 순발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억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동반해가지고 작가가 될 수 있는 앵가.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절대음감이라는 것도 존재하잖아요. 딱 한 번 들으면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 뭔지 딱 알아보는. 근데 저도 절대음감이 없는데 여러 가지로 이 그림이라든지 음악이라는 거는 이 악기를 다루는 이 호스트가 하나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통파라는 게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재능을 빨리 보고 그 천재성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쉬운데, 오히려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들은 지식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죠. 사진이라는 부분은 특히 예술적으로는 엄청난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저도 지금 아이 아빠잖아요. 3명의 아이 아빠고 사진이라는 장르를 공부했을 때 그 전에 디자인을 공부했었어요. 디자인을 공부한 이유는 취직해야지, 꼭 돈을 벌어야지. 부모님도 예술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미국 유학 자체를 취직을 위해서 디자인학과를 갔는데,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사진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갖고 순수 사진에 들어간 게 아니라 패션이나 광고나 제품 사진 찍으러 이제 사진 수업을 좀 듣다 보니까 필름 수업을 듣게 됐던 거거든요. 이 필름 수업 때 사실은 손으로 만져가면서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 용액에다 넣어가지고 인화해서 교수님한테 이제 아크릴 같은 데 있잖아요. 막 암실은 어두우니까 밖에 팍 나가면 환한 불빛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크리틱을 해주시는 거예요. 스튜디오 수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크릴에 젖은 그 인화지를 넣고 교수님이 너 사진 이런 부분이 좋은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인화를 더 해봐 라고 했을 때 이 손에 느껴지는 터치라든지 뭔가 시공간에서 내가 계속해서 뭔가를 해가는 느낌. 나 작가인가 보다. 나 작가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컬러 필름이라든지 흑백 필름이라든지 이 필름 수업을 통해서 작가의 생각이나 마인드가 세팅된 게 사실 있거든요. 이 손으로 만져지는 작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얻게 되는데, 저는 늦깎이에 유학을 가가지고도 그걸 느낄 정도였는데, 어릴 때는 음악이나 그림은 오죽하겠어요. 뭐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기 자체를 스페시픽하게 나누는데 그 악기 하나에 숙주가 하나잖아요. 그 악기로 인해서 한 사람만 그걸 공생하는 거잖아요. 그거 악기를 내가 뭐 첼로도 했다가 피아노도 쳤다가 플루트 했다가 뭐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도 그래요. 서양 하나 동양 하나 조소나 조각이나 한 번 그 전공을 선택을 하면 그 전공을 뛰어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 그 분야가 갖고 있는 손에 대한 섬세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터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진도 사실은 예전으로 돌아가면 필름이 있을 때는
사진은 고우처럼 뭔가 물감을 계속 사야 되잖아요. 필름을 계속 사야 되고 지속적인 소비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소비에 대한 가성비를 그거 하나만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 다양한 걸 배울 수가 없는 거죠. 디지털은 지금 너무 다양한 걸 배울 수 있잖아요. 뭐 사진 자체가 디지털로 찍어서 보도 사진으로 낼 수도 있고 광고 사진으로 낼 수도 있고 여러 장르로 낼 수 있는데 물론 필름도 그랬겠지만 아무래도 필름이라는 것 자체가 한 발 한 발 찍을 때마다 돈이다 보니까 이 어떤 희소성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강박관념을 가지고 찍어야 되다 보니까 어떤 작품성이라는 거가 한쪽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카메라 하나에 필름 하나 정도였는데 지금은 카메라를 여러 장르를 가지고 쓴다곤 하지만 그 장르 자체의 전공은 또 무분별하게 늘어나잖아요. 이래서 이 카메라라는 시장이 굉장히 작품성 있게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에서 매일매일 연습을 한다든지 뭔가 신중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더 깊게 해보면 기본적으로 사진이라는 거는 찍는 순간도 중요했지만 인화라는 과정과 현상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강조됐었잖아요. 특히 사진학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현상하는 시간, 인화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보통은 제너럴하게 1, 2년 정도는 교육을 하고 3, 4학년 때 결국 너는 어떤 작품을 하고 싶은지 기존에 1, 2학년 때 배웠던 걸 가지고 네 작품 세계를 펼쳐봐라 하는 게 수업인데 이 과정이라는 거 자체가 프로세싱이 더딜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손으로 현상에게 넣어서 현상을 하고 필름을 현상한 걸 말려서 그리고 나서는 암실에서 인화지를 꺼내서 인화지를 이렇게 노출을 줘가지고 거기에 테스트립을 뽑고 그거를 인화 용품에다가 놓아가지고 인화를 해서 또 말리고 이런 과정 단순한 것 같지만 누군가가 정확히 보고 배울 수가 없잖아요. 나름 장인 정신이라고 하는 게 내 손을 통해서 내 생각과 손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나오는 건데 이 디지털 카메라에 숙주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생략이 됐죠. 직업에 귀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배울 수 있는 전공들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현장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많은 거 미용 관련된 거나 제과 관련된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학습 교육 기간은 짧고 그거에 대한 전공에 대해서 심화 과정을 굉장히 깊게 가져가고 전문대를 나와서도 충분히 현장에서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전공들인데 이 사진은 사실은 필름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손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배우고 그걸 예술성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었거든요. 이 숙주의 역할이 미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어떤 프로세싱 자체를 인간이 꼭 거쳐서 인간을 통해서 이 숙주를 통해서 뭔가 나왔어야 됐는데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 과정이 사실 너무 많이 생략이 됐어요. 제가 심지어 오늘 주제에 카메라 호스트로 만든 건 바로 공생이 아닌 기생 관계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기생 조금 억지스러울 수는 있지만 카메라가 호스트라면 기생하고 있는 건 바로 요즘 시대 AI인 것 같아요. AI 플러스 다른 포토샵이라든지 기술적인 어떤 능력치 향상. 결국 인간이 찍어야 되는 사진이지만 인간이 꼭 찍지 않아도 대충 찍어도 아무렇지 않은 이미지라도 충분히 AI가 생성한다거나 포토샵이라는 여러 가지 스킬들, 기술적인 하나의 프리셋이라는 거죠. 이 프리셋이라는 거는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프로세싱을 미리 세팅을 해놔가지고 그걸 액션 툴처럼 써버리면 내가 좋아하는 취향보다는 관객이 좋아하는 취향이 뭔지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그대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건데 이런 짧은 프로세싱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소비적으로 소모적으로 이제 이미지를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들겠지만 어쨌든 간에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기능 이상의 기생적인 관계가 돼버린 AI라든지 프리셋 기능들이 저는 굉장히 못마땅한 사람 중에 하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결과적으로 공생 여러 명이 나눠 쓸 수 있고 이거를 쉐어할 수 있는 만큼 하이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죠. 장점이 많은 만큼 큰 단점도 있는 게 바로 이거를 가지고 이용하지 않아도 이 숙주가 아닌 인간이 이 셔터를 누르는 어떤 소울적인 부분보다는 다른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들을 많이 침해할 수 있는 거죠. 음악이나 그림은 이 숙주 호스트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존재를 하지만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 이 호스트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그 여러 명에 대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사실은 아주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프리셋이라든지 AI 기능이 들어가면 그걸로 인해서 비용적으로 많이 인간적인 노력이 많이 경감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창출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만 하자고 이 숙주라는 시스템, 카메라가 호스트다, 숙주다라고 가져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휴머니즘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하는 부분도 굉장히 큰데 이 기술적인 부분보다 아티스트로서 왜 이 카메라가 영원할 수밖에 없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던 이 SF적인 의학 드라마 같은 이 숙주의 개념에서는 이 바이러스라는 게 꼭 존재를 하는데 여러분들 코로나 때도 바이러스가 있었고 그 백신이 나왔고 그래서 코로나를 잡았지만 여전히 또 코로나 유행을 하고 감기 같은 경우도 또 독감이 생겨서 백신이 나와도 또 다른 또 독감이 나오잖아요. 결과적으로 인간계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상업적으로 봤을 때나 예술적으로 봤을 때 카메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편의적인 걸 얻고 계속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상업적인 예술로는 점점 발전할 수 있지만 예술성이 있는 예술 사진으로는 발전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 이걸 다루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예술의 잣대를 어디다 둬야 될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바이러스에 백신이 대체하고 백신이 만들어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오잖아요. 나름대로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은 어디까지일까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복사기가 나왔다고 해서 회사 일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전화기가 나왔다고 해서 업무가 더 빨리 끝나는 게 아니듯이 기본적으로 예술이라는 분야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영혼의 세계라고 본다면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확장이라든지 AI가 들어와서 기생함으로써 이 숙주를 잡아먹을 정도로 굉장히 세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찍고자 하는 인간의 냄새가 나는 사진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진이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진이라는 게 결코 정보만을 간단하게 제공하는 걸로 끝나진 않거든요. 상업사진이라고 해도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사진이 있고 예술사진 더더군다나 필요하겠죠. 결국 인간계라는 거는 암만 우리가 기술의 발전이 계속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뭔가 공허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뭔가 불안감을 더 느끼고 복사기가 나왔다고 해도 전화기가 나왔다고 해도 전기차가 나왔다고 해도 기술의 혁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이러스처럼 그 반대적인 부분에서 계속 발전해고 또 독한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고 더 독한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 우리는 결국 죽기 때문에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뭔가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시간을 쓰는 것들, 노동을 하는 것들을 줄여서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건데 이 마음의 여유를 찾는 부분에서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결국 시간과 공간과 빛을 담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추상적이고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사진의 장르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술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이 사진 어떻게 보면 시간과 공간,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뭘로 가능할까요? 저는 제가 예술가이면서도 상업사진가지만 결국 그건 돈이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예술이라는 부분, 인간이 가지고 가야 되는 어떤 최종의 목표는 사람은 결국 목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유한하잖아요. 언젠간 죽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심리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서 무언가 작품을 남기고 싶고 그걸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만약 기술이 발달되었고 복사기가 나오고 암만 좋은 기술이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시각적인 욕구가 있고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이 사진이라는 게 아주 조금 독창적인 영역에서는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찍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거를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면 약물이라는 걸 통해 갖고 음악이라든지 그림은 어떤 오감을 스스로가 깨우쳐가지고 그거를 뭔가 작곡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감을 막 뿌리든 아니면 그리든 추상화시켜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비한 어떤 기운을 하나의 작품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게 어릴 때부터 천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천재성에 대한 욕구가 크다 보면 나쁜 쪽으로 빠져들 수 있는 부분도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아티스트 중에 요절하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진 작가는 그런 오감, 뭔가 대뇌 자극을 줘서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림이나 음악이랑 좀 다르게 또 사진은 요절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물론 마음의 상처라든지 우울감으로 자살을 한다거나 하는 작가들이 종종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진이
사진이라고 하는 이 장르는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구도나 면밀한 생각,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이 왔을 때 그 찰나의 순간을 찍는데, 그거를 무의식의 세계라고 얘기한다면 또 무의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사진 작가의 스트레스는 언어적인 유희가 굉장히 중요하고 뭔가 문장력이 중요하고 생각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보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냐가 중요하긴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천재성하고 상관없이 어떤 연출력이라고 보는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저는 이 사진 작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장점, 이 사진을 공부하시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 가장 공감 갈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사진은 시간과 공간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장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좀 직설적이긴 한데, 제가 사진을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생으로는 굉장히 크게 유리한 위치를 먼저 선점한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갤러리나 미술관에서 본인 소개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좀 대본 좀 써서 주세요. 그러면 저는 하이브리드 작가라고 해요.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표현을 약간 잡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진을 순수 예술을 하면서도 마치 상업 사진도 하는 작가로 나중에 사람들이 알면 좀 배신감을 느낀다는 표현이 맞을까?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떳떳하지 못한 건 아닌데, 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예술적으로만 입증하려면 저는 시간과 공간을 돈을 주고 사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돈이 없으면 오히려 뭔가 작품성 있는 예술을 하기가 더 어렵지 않나. 왜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공간에 가려면 그것도 돈일 테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시간에 사진을 찍으려면 거기까지 가서 그 시간을 또 써야 되잖아요. 집에서 9 to 9으로 오전에 일어나서 밤늦게 자기 전까지 그림을 그린다거나 음악을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그림을 그린다거나 작곡을 한다거나 피아노로 연주한다거나 데일리한 연습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내가 찍고자 하는 것들을 기획해 갖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디지털이라는 신호가 너무 많은 작가들이 생기고, 그리고 나같이 상업을 하지만 또 순수 예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더더욱 많이 생기고, 아마추어 작가님들도 나보다 더 훌륭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다면, 나라는 사람이 뭐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문장력 말고는 특별히 내세울 게 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을 하면서도 느낀 건, 나는 결국엔 이 카메라 하나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세팅을 해놔야 나중에 그거에 대한 자본이라든지 금전적인 이득을 통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언노운 시리즈라는 작품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다음에 결혼해서라도 이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부분에서 조금 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카메라의 본질을 조금 알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 카메라가 어떤 면에서는 다양한 도구를 쓸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반대로 다양한 도구를 쓰기 때문에 여러 명의 경쟁자들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암투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알리는,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찍은 사진은 남들보다 좀 다르다라고 느끼려면 그거에 대한 기반적인 환경 세팅이 더 중요한 게 사진 작가 쪽 영역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작가에 있어서 카메라는 호스트인데, 이 숙주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생하면서 살아가지만 나름대로 또 기생, 이 숙주를 잡아먹을 정도의 기술력이나 뛰어난 컴퓨터 응용 능력이 생기면서 이 카메라 자체가 또 필요 없는 시대도 올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이 카메라라는 부분에서 제가 제일 높게 평가하는 거는 예술 영역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가 좀 예술 영역 쪽으로 제가 더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상업적인 영역에서는 대체될 것들이 많지만 예술 영역 쪽에서는 좀 대체될 부분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여러분들 기술이 발전된다고 그러면 반대적으로 사람들은 더 갈구하는 게 생기거든요. 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다른 걸 찾아서 더 사람은 바쁘게 움직이려고 그러고, 뭔가 바쁨으로 인해서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욕구도 점점 커지고, 그러면서 산업이나 사회가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거기서 우두머리가 되거나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쏟았던 시간과 열정에 비례해갖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여유와 공간이 생기는 거죠. 금전적인 어떤 자유가 생기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마추어 시장에서 아니면 프로 시장까지 진입할 수 있는 사진의 세계를 펼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 안에 진정성이라는 사진의 세계가 또 담겨질 수도 있죠. 이렇듯 사진이라고 생각했던 이 카메라를 숙주로 보고 나머지들을 기생과 공생의 관계로 한번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 카메라라는 거를 잘 응용하고, 이 카메라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거는 아마
시간과 공간 그리고 빛을 얼마나 자유롭게 내가 여유롭게 담을 수 있냐. 그러려면 어느 정도는 성숙한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엮여져 있는 관계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내가 이 카메라의 시장에서 이 사진작가의 시장에서 예술이 됐든 상업이 됐든 많은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잘 파악해서 작가의 길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번 유튜브를 찍게 됐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